자, 그러면 뉴스 만나러 지금 출발. 포도본부 사이다 헤드라인. 어서 오게 최짜장. 반갑습니다, 국장님. 그래. 오늘 담백하게 가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이구만. 네. 금요일은 뭔데 꼭 제가 나온가? 쟤 왜 맨날 금요일마다 나오는 거야? 왜 매일 안 부르고? 아니야. 네. 자, 일제 꼼데 가르송 처녀 민트윤 박하윤 기자 어서 오게. 네, 안녕하세요. 안바보 낫 보통 내기 박하윤입니다. 그래. 야, 근데 사람들이 벌써 눈치챘네. 뭐를? 야, 지난주에 그 일제 꼼데 가르송 옷을 입고 와서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통 내기가 아닌 박하윤이 또 독도 옷을 입고 왔어요. 샀어? 아니면 샀어요. 원래 있던 건 아니고? 네. 아이고. 어디서 샀나 그거? 인터넷에서. 아, 인터넷에서. 그 지난주에 조금 상처가 됐었나 보구만. 아니요, 상처는 안 됐는데. 아, 상처를 줬을까봐 걱정했구만. 네. 아, 대단한 마음씨구만. 큰 마음으로 또 가나? 아, 저는 사실 오늘 저 독도 티셔츠인지 모르고 이렇게 쭉 봤더니 굉장히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 친구는 정말 패션에 관심이 없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도 티셔츠. 아, 자네는 저 네. 딱 보면 독도인지 감이 안 와? 저는 몰랐어요. 아, 그래. 독도가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독도 굳이 그런 쪽을 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위험해 보이네요. 그래? 네. 자, 오늘 뉴스로 가야지 이제. 뭐 네. 근황 뭐 있나? 근황이요? 그냥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네. 뉴스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역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20명인데요. 이 중 해외 유입이 11명, 지역 발생 사례가 9명입니다. 또 미국은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나흘마다 100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망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간 80초에 한 명꼴로 숨진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상황이 심각해서 많은 분들이 백신하고 치료제를 원하고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야. 도대체 언제쯤 나올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정영진 씨의 맞아요. 발언이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왜 있습니다. 얘기해봐. 7월 29일 수요일에 뻗을래요 방송에서 우리 청국장님께서 오늘 방송 성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송이 진짜 성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 쭉 해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백신 개발 시점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연말보다 더 이를 것이고 훨씬 이를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보다 이를 수도라면서 백신이 아주 곧 나올 것이다. 치료제가 아주 곧 나올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정영진 선생의 예언이 거의 그 적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대단하십니다. 보이는 걸 어떻게? 트럼프 관련은 지금 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네. 근데 그 저의 발언이 이런 식으로 또 오염이 되네요. 왜? 최욱 독도 누더기 발언. 나도 좀 섬찟하더라고. 그 독도 내가 못 봤다고. 너 독도를 보고 누더기라고 할 수 있나? 독도를 아예 못 봤다고 내가. 신기하다. 그쪽으로 눈을 안 떴어. 용감해. 최짜장. 진짜 용감하시네요. 많이 용감해졌어. 야, 독도를 어떻게 누더기라고 해? 야, 독도 이게 그 농담조가 아니라 진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차 요구가 엄청납니다. 사과해. 미안. 네, 전혀 그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 백신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 네. 그 참 소신 발언이라고 사람들이 뭘 소신이야.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담백하게 끼어들지 않고 네, 지켜만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트쇼에서 이 청국장님의 발언이 적중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정치권 뉴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정치 이모저모로 넘어가 볼게요. 이 MBC의 검언 유착 의혹 보도를 두고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민변 출신 권경의 변호사의 진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권언 유착이라며 날을 세우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만 한 번만 좀 제가 정리 한 번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왜냐하면 답답해 미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참을 순 없고 어제 해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이 더 라이브에서 이 건을 다뤘어요. 다뤘는데 이거 말할 시간에 하라고 그냥 정리. 아니 하도 욕하니까 그냥. 이걸 다뤘는데 댓글을 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거 어쨌든 사람들이 박하윤 볼 시간을 잡아먹겠다 이거 아니지. 화면은 박하윤을 잡고 내가 잠깐만 오디오만 나가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바보 만들겠다. 아니 짧게 갈게요. 짧게. 이게 원래 이제 그 검언 유착 의혹 보도가 MBC에서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한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검언 유착 그러니까 이제 검사하고 언론 네. 거기서 말하는 언론은 채널 A가 이제 공모해서 유시민 전 장관을 뭐 내치려고 했다라는 이제 의혹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권언 유착 권은 이제 그 권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권력 국가 권력이랑 언론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MBC입니다. 국가 권력이랑 MBC가 공모해서 그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을 내치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권언 유착의 새로운 주장이 나왔고 그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큐. 맞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 권경의 변호사의 SNS였는데요. 이 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 A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에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이 정부 핵심 관계자라고 말한 이유가 이분이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장관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관장하시는? 표현을 했- 관장하시는 분이라서 아 끼어들지 마 좀. 이거 보기 싫어 진짜. 이건 고쳐줘야지. 장관인데 관장 고쳐줘야지. 야, 뭐 이게 무슨 야 그리고 난 얘 말하는 순간에 한 1초도 잡아먹질 않았어. 얘는 흘러갔고 나는 거기에 보태줬고. 와, 정말 미쳐버리겠네. 사실상 장관급이야. 끼어들지 마. 어떻게 이럴 네. 수 있겠죠? 아, 그렇네요. 관장하시는 분이 맞죠? 네네. 그래서 짧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 MBC의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미 정부 핵심 관계자가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서 권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MBC가 보도하기 전에 그 관장하는 분이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보도 나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도가 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MBC랑 뭔가 공모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의 글을 올린 거죠. 맞아요. 예. 근데 그 이 권경의 변호사가 통화한 사람이 바로 한 위원장이었어요. 이 한상혁 위원장은 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어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권경의 변호사와는 MBC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후인 밤 9시 9분에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 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자 권 변호사는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기억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고 내용을 정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주장만큼은 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는 시간의 오류. 예, 이제 확인을 했고 보도 나간 이후에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MBC가 보도되기 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언 유착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오늘은 한풀이 했니? 한풀이 했어? 속이 시원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통화를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옮겨져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뉴스일까요? 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법무부가 오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라고 합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을 세웠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요거는 뉴스네요. 네, 유임됐습니다. 네. 특히 신성식 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또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성윤 체제 중앙지검 1, 3차장 검사가 검사장 승진에 성공했다는 평가인데요. 참고로 이정현 차장 검사는 검언 유착 수사를 이끌었고 신성식 차장 검사는 삼성 합병 의혹 수사에 키를 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각 개인들은 사실 누군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누군지 몰라요. 대체로 이제 어느 쪽이 더 승진을 했는가 이걸 보면 이성윤 체제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는 건가? 그쪽으로 좀 힘을 실어준 실어줬다?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뭐 자세한 건 몰라요. 뭐 이 인사까지 뭐 우리가 알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요새 이제 워낙에 검찰 이슈가 뜨겁다 뜨거우니까. 보니까 관심을 안 갖기 어렵네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강남 2주택자인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잠실 아파트가 시세보다 2억 원 가량 비싸게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 민정수석 이제 바뀌었잖아요. 김조원 민정수석. 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두 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김 수석은 다주택자 주택 매각 지침에 따라서 잠실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김 수석의 잠실 아파트로 추정되는 매물이 호가 22억 원에 올라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동일 면적인 다른 매물은 모두 19억에서 20억 원 사이에 호가가 형성돼 있는데 2억 원 이상 조금 더 비싸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 수석이 매각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호가를 높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게 내놔서 안 팔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팔리면 또 더 좋고 도움 되는 거고요. 아니 뭐 좀 깎아 주시겠지. 막상 살 사람 나오면. 근데 저는 이건 뭐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은 뭐 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불편해요. 이 뉴스 자체가.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왜 꼭 집 있으면 꼭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누가 팔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결정을 지은 거예요. 네. 거기 그 지시에 이제 따르는 거고 누가 뭐 시킨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자체 결정이고 정부의 또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시세보다 2억을 비싸게 올렸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팔려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정부의 기조랑 또 배치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하루 사이에 뭐 10%가 또 올라가는 거니까. 거잖아. 오히려 남보다 더 낮게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공부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가격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그런 있잖아요. 얘기는 나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아니 뭐 얘가 한 얘기는 아니고. 네, 제가 한 얘기가 죄송합니다. 청와대. 솔직히 이 집값을 뭐 모르고 내놨다 이거는 조금.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됐잖아. 근데 이제 저런 발언은 뭐 공부가 제일 안 돼 있긴 합니다만.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해? 뭘 커뮤니티 공부! 어디인데 어디? 클리앙 파리쿡. 클리앙 파리국 이종격 특위 쭉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좀 개인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매우 불편합니다. 네네. 네. 사의를 표명했나 보군요. 못 팔겠다 이거야 뭐야? 나 더 낮게는 못 팔겠다는 거야 뭐야? 그래요. 지금 속보가 좀 들어온 것 속보가 지금 같은데. 들어오고 있네요. 비서실장 및 직속 그 5명의 수석이 비서관 전원 사의를 표명을 했다는 속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속보를 먼저 보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세게 발언 안 했을 텐데. 이거 주워 담지도 못하고 정말 아주 죽겠구만.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아니 근데 이거 사의 표명한 것도 이거 잘못된 시그널 주는 거 아닙니까? 죽어도 못 팔겠다. 네. 아니 팔고 사의를 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 공부 빨리 하고. 커뮤니티 죄송합니다. 공부해야지. 네. 이거 잘못된 시그널 줄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결국 오늘 24시간 집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도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내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이어질 예정인데요. 응급실과 수술실 또 분만실은 물론이고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인력까지 파업에 나서는 만큼 굉장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4시간.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또 뭐 있나? 이제 청국장님한테 청국장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네. 물어도 돼요? 네. 지금 물어. 네. 어제 방송인 놀고 있네 둘이. 왜? 네가 물으면서 내가 물은 거야. 난 너랑 놀았어. 네. 어제 방송인 샘 오칠이가 흑인 장례 문화를 패러디한 의정부구의 졸업사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어디까지 인종차별로 봐야 하나였는데 총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들고 왔거든요. 인종차별? 인종차별이냐 아니냐? 네, 요거 이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30초 줄까? 이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30초 같아가지고. 줄게. 네, 뭐 가나에서 이 네. 장례 문화가 좀 신나는 모습인가 봐요. 우리랑 매우 다르게. 매우 다르게. 근데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그걸 패러디를 많이 했나 봐요. 관을 들고 한 5명 정도. 관을 들고 막 이게 춤추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음악까지 덧입혀가지고 밈. 뭐 짤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네. 얼굴에다가 이제 그 까맣게 칠하고 요거를 이제 패러디를 했는데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던 거죠. 얼굴에 까만 칠을 했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샘 오치리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래요. 뭐 할 말 다 했나? 네, 다 하셨는데요. 이 말 하려고 그랬구만. 네. 그걸 못 참고. 아니요, 사실 조금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네.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 샘 오칠이의 인스타 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칠이가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그 해시태그가 TK팝 이렇게 돼 있어요. T가 TEA 이렇게 해서 차 마시는 차. 근데 보통 차 마실 때 여자들이 뒷담화를 많이 까잖아요. 그러니까 TK팝이 K-팝 뒷담화 이렇게 좀 해시태그를. 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섞였나 봐요. 남자들도 많이 까네. 그래요? 네. 페미니즘. 그런데 아이고 까먹어버렸다. 네가 이거 까먹은 거야 지금. 이게 뭐라고 이걸 해 그래. 아니, 근데 사실 이 관짝 이 패러디는 사실 K-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오칠이가 해시태그에 많은 사람이 보게끔 TK-팝 또 뭐 계속 K-팝이라는 것을 언급했고 이거를 왜 이슈화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샘 오치리가 글을 올렸는데 이 관련해서 하나는 이제 한글로 하나는 영어로 올렸는데 그 두 가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예, 영어로는 좀 더 세게 발언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덜 욕먹으려고 하고 글로벌하게는 아주 좀 세게 표현을 했다. 네, 영어식 표현은 이제 그 약간 계몽이 필요하다는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식의 글이 올라왔고 한글은 이러지 좀 마라 라는 식의 글이 올라와서 좀 정서적으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갈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네. 이게 비하냐? 그렇지. 얼굴에 그 까맣게 칠하는 거. 이게 인종 차별이냐? 이거부터 일단 짚어주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얼굴에 아니 까만색 칠한다고 다 이거는 우리가 흑인을 너무 이 형은 맨날 말이 바뀌어. 아니 얼마 전에는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 뭐를? 내가 방송 중에 요새 매불쇼 안 듣구나. 매불쇼에서 내가 그랬거든. 근데 얼굴에 흑인은 얼굴이 좀 약간 검은색이니까 그걸 표현하려고 얼굴에 이제 검게 칠하는 거 이게 저 인종차별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정영 씨한테 물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이 새끼 이것이 당연히 인종차별 이 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동양인들 막 그 눈 찍고 이렇게 하면은 너 그거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내가 이랬잖아. 근데 오늘은 왜 또 다른 얘기해? 그 내가 그랬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매불쇼에서 했어 형이. 매불쇼에 심지어. 자 뭐냐면 이 형 매번 바뀌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입술을 위아래로 뒤집어 까. 그래서 흑인이라고 우리가 판단되는 특징들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희화하면서 뭘 해. 이거는 이제 비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얼굴에 까만색을 똑같이 칠하더라도 그럼 한쪽에서는 그냥 검게 칠하고 그냥 피부색만 표현하고 한쪽에서는 검게 칠한 다음에 하얀 종이를 얼굴에 비벼서 막 까맣게 묻어 나오는 거를 강조한다든지. 그렇다면 그건 비하가 될 수 있지. 비하가 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비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고 이미 이 장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명한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그 원작자조차도 뭐 매우 바람직해하는 그 장면을 모사한 건데 그걸 갖고 비하라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콘텐츠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난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같은 맥락에서 예전에 그 시커먼스 개그 있지 않습니까? 네. 컴 할 때 얼굴 까맣게 해갖고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비하입니까 아닙니까? 그때는 아니었을 수 있으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비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비하군요. 그럼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표현 똑같은 한 거니까. 콘텐츠를 만약 지금 그걸 한다면 그건 비할 수 그건 있죠. 비하다. 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아니다. 네, 더군다나 나는 조금 더 아쉬운 건 네. 우리 학생들이 난 아주 좀 창조적이고 자유롭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학생들도 보면 예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쭉 하고 있잖아. 근데 몇 년 전부터 보면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어떻게든 욕 안 먹을 거를 피해 하는 모습 자체가 난 좀 아쉽다는 겁니다. 어제 발언과는 또 어제는 또 뭐였지? 상충되네요. 어제는 뭐였지? 어제 그 정의당의 의원 복장 그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국회의원이잖아. 그리고 난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고. 어디 그런 거로. 네, 그리고 이건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칫 흑인들의 흉내를 내는 것, 그러니까 비하가 아닌 막 이게 웃음거리를 만드는 게 아닌 흑인들이 흉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하 딱지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각 이야말로 흑인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나쁜 버릇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인간들인데 맞아. 만약 흑인을 낮게 보지 않았으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거지. 형 이거는 내가 어제 내가 왜? 공감한다. 왜 또? 어제 그 더 라이브에 용혜인 의원이 나왔어요. 네. 초선 의원. 네. 얼마 전에 그 국회 발언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그런데 나 잡지 마요 카메라. 예. 나 잡지 마. 나 욕 먹어요. 네. 그런데 저는 평소랑 똑같이 오히려 좀 더 정중하게 제가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댓글에 초선 의원이라고 험하게 그렇게 그 무시하면서 진행하지 마라 라는 글이 올라왔더라고. 내가 볼 땐 그 단 사람이 초선 의원을 좀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어때 이 형? 나 잡지 마요 카메라. 어때? 내 좋은 아이디어를 네 어제 실수 덮는 데 쓴다면 나는 그거는 용서 못하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박하윤은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거 실수 덮는 거요? 아니. 저 보통 얘기 아니고 저거. 저 보통 얘기 아니야 저. 이거 흑인 비하 논란에 대해서. 이거요. 이거 저도 근데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저한테 어떤 백인이 이렇게 눈을 찢었구나. 네, 저는 저는
눈이 안 찢어지네라고 생각했는데 걔네가 보기엔 뭐 다 똑같구나.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샘 오칠이가 아무래도 한국에 와가지고 흑인이라서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상처가 있었을 수 있다. 더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 민감하게 반응했던 뭐 거 그건 아닐까. 이해할 수 있네. 그럴 수가 있겠네. 아 왜? 아 왜 그래? 그럴 뭐 수 갑자기 있을 것 뭐 같은데. 황희정승 됐어 뭐야? 네 말도 옳다. 아 그럴 수가 있겠다. 네. 사실 그 샘 오칠이가 뭐 일부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이렇게 또 강하게 공격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겠죠. 그리고 이건 뭐 내 뇌피셜 중에 하나지만 네. 샘 오칠이도 아마 한국 오기 전에는 그렇게 반응 안 했을 수도 있어. 아 한국 와서 한국 와서 이 선비 나라 와갖고 너무 선비 문화에 익숙해져갖고 뭐 하나 웃는 거를 잘 못 잡는 것 같아. 네, 그런 건 좀 우리가 너무 오칠이한테 너무 이렇게 가중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트쇼는 다음 주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박하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